금주 성공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5가지 행동. 이런 분 계시죠?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딱 여기까지만 마시고 진짜 안 마실게. 하루 한 잔은 괜찮잖아? 이 말 얼마나 자주 반복하셨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다음날 아침 두통과 후회 속에서 진짜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라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다짐을 했는데 왜 우리는 술을 끊지 못할까요? 의지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혹시 진짜 이유는 우리가 금주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술을 마셔오다 금주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공통으로 실천한 5가지 행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감정의 흐름과 변화, 주변 반응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 강동구에 사는 58세 김진수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김 씨는 매일 저녁 반병, 주말이면 소주 2병에 맥주까지 곁들이던 전형적인 음주 패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사를 부리는 타입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간 수치가 이 정도면 솔직히 경고도 몇 번 드렸죠. 이번에도 안 고치시면 다음엔 강경변을 넘어 간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진수 씨는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술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날 이후의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동, 마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았다. 진수 씨는 말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단순히 습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마신 거더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술이 필요하지? 그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술은 감정의 방어막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마시고 나빠도 마시고 불안하거나 심심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날이면 더더욱 마셨다고 해요. 즉 술은 그냥 기분 조절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나서야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고 사람들과 만날 약속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술이 빠진 자리에 들어온 건 관계와 취미였던 거죠. 놀라운 건 그렇게 이유를 정확히 알자 더 이상 술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참았는데 지금은 굳이 안 마셔도 되네로 바뀌었어요. 이 차이 여러분도 아시겠나요? 억지로 참는 금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아는 금주는 지속됩니다. 진수 씨는 단지 의지로 버틴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것에서 금주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주에 성공한 분들 수많은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술을 끊기 위해 의지를 불태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금주를 결심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죠.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다름 아닌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 술자리를 피하지 않고 방식만 바꿨다. 45세 박정훈 씨는 금주를 결심한 이후 주변 사람들이 가장 걱정됐다고 합니다.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몸 아픈 거 아니지? 술 마셔야 진짜 남자지. 여러분도 익숙한 말이죠? 우리 사회는 유난히 술은 관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음주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전이 되곤 하죠. 하지만 정훈 씨는 그 술자리를 아예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미리 공지를 했어요. 오늘부터 건강 때문에 술 안 마셔요. 저 물 마실게요. 이렇게 미리 말하면 이상하게도 더 이상 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핵심은 미리 알리는 겁니다. 눈치만 보며 조용히 술잔을 비우지 않으면 사람들도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결심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그는 자신이 주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비알콜 모임을 만든 거죠. 차 마시고 걷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존중해주고 오히려 고민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이건 단지 정훈 씨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금주 성공자들도 회피 대신 주도권 잡기를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63세의 김현호 씨는 이렇게 말했죠. 술 대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걸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악기 배우고 등산 모임 만들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건강 리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즉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술을 끊었지만 나중엔 주위도 달라졌다. 이건 정말 많은 금주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람이 문제일까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주도해보세요. 따돌림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주의 두 번째 행동은 다음 단계의 강력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술만 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넣어야 비로소 공허하지 않고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하루 루틴 속 술 대신 습관을 만들었다. 48세 천동열 씨는 퇴근하면 습관처럼 마트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TV 틀어놓고 안주 하나 시켜 혼자 마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 습관을 끊다니 저녁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마트 대신 헬스장에 들렀고 소주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들었고 TV 대신 시사서적을 보기 시작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안 마시려면 안 마시겠다는 다짐보다 뭘 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빈자리를 방치하면 결국 술이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루틴이 들어가면 술 생각이 습관처럼 잊혀지게 되죠. 그가 만든 루틴은 단순합니다. 6시 퇴근 후 헬스장 40분, 샤워하고 단백질 쉐이크 한 잔, 9시부터 자기계발 책 30분 읽기, 10시 취침. 별거 아닌 루틴처럼 보여도 이게 지속되면 뇌가 새로운 보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술을 마셔야 기분이 풀리던 뇌가 운동 후의 상쾌함, 독서 후의 성취감으로 다시 배선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이 3주, 4주, 2달, 3달이 되면 이 루틴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네 번째 행동, 감정의 쓰레기통을 바꿨다. 술을 끊은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유혹의 순간, 그건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회사에서 부장한테 개 털리고 나면 저녁엔 무조건 소주였어요. 남편과 싸우고 나면 혼자 맥주 마시면서 눈물 흘렸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술이 생각나요? 이 말 너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던 거죠. 울고 싶을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술에 쏟아부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금주를 결심한 사람들은 이 감정 처리 방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58세 이현미 씨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근데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정신과야 싶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죠. 그녀는 감정을 술로 흘려보내는 대신 글로 쓰고 말로 꺼내고 눈물로 배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직면하자 술 없이도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지 상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하면서 중얼중얼 말하는 방식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녹음해서 듣는 방식을 택했으며 어떤 이는 그림이나 음악 같은 창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감정을 도망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술을 끊기 전엔 슬픔이나 분노, 외로움이 올 때마다 자동으로 편의점, 소주 코너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공원, 다이어리, 통화 버튼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한 금주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을 술에서 노트북으로 바꾸니까 제 안의 감정이 더는 썩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행동입니다.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배출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행동.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 나는 왜 끊었는가를 매일 되새였다. 처음 결심할 때는 누구나 각오가 단단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이러다간 죽겠다는 말에 몸이 떨리고 이제 정말 끝내자 하고 술을 버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은 흐려집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사람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금주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다짐하지 않으면 다시 술이 들어온다. 금주 4년차 박동훈 씨는 아직도 매일 아침 자기만의 문장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나는 술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문장은 냉장고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자동차 핸들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주 이유를 음성으로 녹음해서 매일 출근길에 듣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간이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그 말 듣고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는 아빠니까 살아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가족 사진 아래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 이 가족이 무너진다.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이렇게 매일 이유를 되새기지 않으면 그토록 견뎌낸 결심이 사소한 술 한 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유를 하루에 한 번 다시 말하기. 이건 마치 매일 조끼를 여미는 것처럼, 매일 방패를 드는 것처럼 자기 방어이자 자기 확신의 행동이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술을 끊었다기보단 매일매일 새로 끊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5가지 행동은 단순한 실천 목록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꾼 경험담이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매번 술 앞에서 흔들렸고, 그들도 누군가의 권유에 수백 번 무너졌고, 그들도 내일만 참자고 수없이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작은 결심 하나가 평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오늘 당신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술 한 잔 대신 걸을 수 있는 길, 술 생각날 때 꺼낼 수 있는 말, 그리고 당신이 술을 끊어야만 하는 이유. 그게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짐만 하지 말고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